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아이들의 삶은 바꿀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아우성. 부모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자, 10대를 위한 부모 반란 나부 행성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부터 교육운동가 부모 반란군 알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상 향해 외치는 부모 반란군 제릭스입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살 수 있다. 나부터 교육운동가 주발리안입니다. 예, 벌써 저희가 5회차를 찍고 있습니다. 와,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축하할 일이 몇 가지 있죠. 네, 구독자가 2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 네. 아, 그리고 쇼츠를 잘 만들어주신 저희 문 감독님 덕분에 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5,000회짜리 쇼츠가 생겼습니다. 와. 벌써 5회차 만에 이제 각종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어떤 감정이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쯤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되게 부채감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조금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굴이 확실히 밝아지셨어요. 네. 주발리언님 어떠신지 4회차 지내오는 동안. 저희가 각자 일이 있고 쉽지 않은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다들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고민? 그런 걸 좀 꺼내놓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면, 행동하지 않더라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언젠가 거대 담론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 이상적인 꿈을 꾸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녹음된 제 목소리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너무 싫어. 네, 유튜브로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네, 거북스럽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는 이 모습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어쩌다 여기에 저희 목소리를 듣게 되신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해서 저희 목소리 계속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이제 4회까지 해왔던 거 잠깐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5회차 주제는 나는 좋은 부모일까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부터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 Don't do that. Stand up. 엄마 기회 줄 거예요. 오케이, calm down. 엄마 기다릴게. 엄마 눈 봐요. 네, 오늘 영상은 개구먼 이수지 님이 대치만 페르소나로 올 초부터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네. 수지님 여러 영상 중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거기도 한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선행 학습을 한다는 걸 넘어서 7세 고시, 4세 고시까지 나오는 그런 사교육의 뼈아픈 현실을 얘기해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하고 좋은 부모, 이 주제하고 딱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누가 이제 추천해줘서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처음엔 진짜 재미로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제이미가 기저귀도 안 뗀 제이미가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가고 라이딩을 엄마가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면서 차 안에서 밥을 먹고 문제집을 엄마가 대신 풀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우프기도 하고 너무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제이미의 쎄쎄쎄에서 엄마가 중국 학원을 또 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참 좋은 부모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수지님께서 목소리가 되게 상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부를 때 제이미 하면서 부르는 목소리 너무너무 상냥한데, 거기에는 하지마 라든가 이거 해, 너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사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하는 게 부모의 역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렇게 대화를 하거나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무엇을 할 때 즐겁니? 라는 게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했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와 소통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어린 나이부터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자꾸 걸려서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재미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무섭게 와닿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우프다에 걸맞는 네. 영상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대치동 마음이 그냥 웃음거리로 회자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뭐 이야기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대치동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이다. 네. 이거는 전제를 하고, 과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방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니까, 각자 한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영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대한민국에서 좋은 부모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년 결과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둔 40, 60대 부모님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 책임이 있다. 이 말에 동의한다가 67%였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단 거죠. 자녀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의 성공은 뭘까요? 네, 그 청소년기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삶의 좌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거기서 합당하게 가면 성공이고 합당하게 가지 못하면 실패고,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부모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녀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자녀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체를 부모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질문 자체에 저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가를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자녀의라는 말에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자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판가름할 것이냐. 그 앞에 뭐 어떤 정말 하나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마치 삶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예,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부모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가장 큰 거는 자본 때문이 아닐까, 경제력. 그게 있어야 내가 좋은 부모로서 이 아이의 아주 작은 그 수진님의 그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모먼트도 알아채고 그거를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부모, 자녀의 성공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과 실패, 성공은 그렇다 칩시다. 자녀의 실패,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 실패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충분히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적 잣대에 의해서 너는 실패야, 낙오자야 라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모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게 더 씁쓸하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9번 떨었다고 하면은 실패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된 것은 성공일까요? 어찌어찌 갔다가 파면이 되는 삶을 맞은 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그 최후의 끝에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이제 여러 지점에서 사실 성공과 실패를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네, 굉장히 독특한 또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데이터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좋은 부모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점을 1등을 경제력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도 1등이 경제력. 그리고 부모 역할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1등도 경제력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되게 씁쓸하면서 대한민국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력이 좋은 부모의 1순위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이 사회적 풍토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식 공부를 잘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공부는 잘 시켜야지 라는 의지가 있고 또 얘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라는 기본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두 가지의 강한 의지와 이 교육관에 의해서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정서적 요소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8살까지 자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게 가능한 건가 싶어요. 월급쟁이 월 500 받아서 저렇게 모으려면 이게 1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인데. 네. 거의 두 분이 부모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한 분의 월급을 몽창 부어야만 가능한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실패인가요? 네. 엄마 부모 입장에서 실패라고 볼 것 같아요. 네. 저런 비용을 들여서 내가 먹는 거 덜 먹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안 가면 그게 이제 실패한 자녀로 판단을 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결과가 동의도가 나오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제 부모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부모 자신의 삶을 방치하면서 포기하고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를 잘 키워야지 내가 좋은 부모라는 그런 믿음 체계가 완전히 신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근데 저게 맞기도 하고, 그쵸? 근데 저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얘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만은 부모라면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많이 깔려 있다 보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하는 것도 이런 신념, 가치 이런 것에 의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성비를 잘 따지는 민족으로 또 유명한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빠는 바깥에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오고 엄마는 자녀 교육의 코디네이터가 돼서 모든 자녀 교육을 계획하고 뒷받침하는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아이는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제 교육도 효율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경제력이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면 좋은 부모는 과연 어떤 부모를 말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부모란 내가 어두운 방에 있을 때 말없이 문틈 사이로 빛을 넣어주는 사람이다. 늘 곁에서 지켜보며 아이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존재. 부모란 내가 무너져도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집 한 채 같은 존재이다. 부모는 아이의 가방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존재다. 과잉보호가 아닌 자립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부모.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사람이다.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삶의 길에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으네요. 여기 문구에 하나 더 첨가해야 되겠죠. 요즘에 예, 네. 핫한 아, 이야기. 네. 네. 아빠 뒤에 있어. 수틀리면 언제든 업고 아빠한테 와. 아빠 여기 있어. 네. 네. 맞고. 네. 앞에서 어떤 그 대치맘 영상에서 투영되는 것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형식은 빛을 넣어주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빛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광으로 들어오는 빛조차 차단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의 욕망과 맞는 부모의 욕망과 맞는 빛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빛을 발하고 이 빛도 맞아보고 저 빛도 맞아보면서 아이가 참 잘 클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될 텐데 그런 모든 빛조차 부모가 선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저런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요즘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이드가 주고 어디까지가 지지하고 어디까지가 조언이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 부모님들도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지자로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를 직접 얘기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의 역할이 생기는데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안 주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빡센 스케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아예 부모님들도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 보니 부모님들도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없는 거였는데 애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으로 더 급하게 서둘러서 스케줄링하고 관리자로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고등학생이 쓴 글에 이걸 봤는데요. 저 이거 보고 또 울컥했잖아요. 자기는 경쟁하는 삶보다 준비하는 삶과 향유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들었을 때 향유하는 삶은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해서 궁금했었는데 그 향유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 즐기고 탐색하고 아직 성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계속 머물면서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 그런 말을 스스로 아이가 한 것을 봤었을 때 저런 삶을 통해서 저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가는 기회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특히나 X세대 부모님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X세대 부모님들의 특징이 사실 어려움을 좀 극복한 시기에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 막 진출하던 때 닥친 게 IMF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미래가 불확실하구나 하는 이제 그 사회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스스로 삶 속에서도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고 그것까진 좋은데 그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 자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많은 좋은 말씀 하신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가는 거다 또는 한 발 뒤에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자꾸 부모님들이 앞서 나가시려고 해요. 내가 길을 안다. 내 뒤를 따라라. 그런데 그러면 정작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아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막 잘 가고 있는 다른 아이들만 보이거든요. 네.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일 우리 심리학 우리 박사님 교수님
영상, 부모들의 착각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꼭 우리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도 찾아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영재 교육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이 영재를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건데, 아이가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승부에서, 자기와의 스스로의 싸움에서 즐거움과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있는 친구들이 진짜 영재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뭔가 애가 빨리 배워, 빨리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빨리빨리 막 해. 그럼 얘 영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빠르게 자라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착각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향유할 줄 아는 아이,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아이, 그래서 굉장히 까칠해질 수밖에 없고,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갭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영재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아이가 영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영재조차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이들한테도 이런 시간과 기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김병일님 영상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반란군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옥죄게 만들고 있는 이 부모 도덕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서 자녀들이 성공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그냥 자기답게 산다 뭐 이런 말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답게 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공이다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어떤 욕망들이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관망하고 이렇게 좀 나의 욕망보다 그냥 그 아이가 좀 앞에 서 있고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경주마처럼 계속 앞만 보고 달린 아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성공의 기준을 저는 얼마나 자주 행복감을 느끼나. 사실 진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게 행복감을 느끼냐인데, 그 잦은 빈도로 행복감을 느끼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수차에 어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즐길 줄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공에 대한 개념이나 잣대를 조금 달리 틀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와 꿈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그 말 엄청 좀 와닿았어요. 우리는 목표를 꿈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 부모의 착각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학습되어서 아이도 목표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그 김경일 박사가 얘기했는데, 목표는 이룰 수 있는 거야 된대요. 내가 언젠가 해내겠다. 뭐 예를 들어 나는 교사가 될 거야, 이거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룰 수 있는 거고, 꿈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나는 평화를 지키는 누군가 될까. 이거는 되게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꿈을 갖게 되면 내가 그거에 시선이 뭔가 되겠다라는 목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선으로도 본다는 거죠. 새로운 관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꿈은 꼭 이룰 수 없고 동사 형태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명사로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교사가 될 거야. 예를 들어 아까처럼 교사가 될 거야 이러면 그게 명사잖아요. 그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꿈은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치는 동사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임용고시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시선과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삶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두고서 내가 꿈을 이루는 데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꿈은 동사가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주셔서 좀 전적으로 동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교사와 가르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 정말 목표잖아요. 어떤 직업으로서. 근데 가르치는 것이라는 꿈을 가지니까 되게 그 삶이 가치 있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교사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긴 네. 하지만 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네. 진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할 것 같은.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생명이 막 60세, 40세 이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목표만 있어도 된대요. 그 생애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만 해도 자기 삶에 집중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대. 근데 지금은 120, 150살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목표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꿈을 갖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되게 중요하고 그 꿈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목적적이거나 목표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상상을 하게끔 이 10대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완전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간에 1호 반란군이 오셨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네. 네,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중앙으로 한번 모실까요? 네, 저희가 그 부모 반란군 교육운동을 꿈꾸면서 부모 반란군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호 반란군으로 자원해 주신 슬로트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부모 반란군 슬로트 나무늘보입니다. 네.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네. 정말 영광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좀 주변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나부행성 외계인 명칭 슬로트라고 이름을 정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슬로트는 이제 나무늘보예요. 그러니까 나무늘보는 꿀벌이나 아니면 되게 바지런한 이런 캐릭터하고는 아주 정반대되는 캐릭터인데 아주 나태한 것 같고 아주 느린 것 같고 하지만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근데 그 나무늘보가 계속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그 나무늘보 주변에는 많은 생명체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느리지만 저만의 속도를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하면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슬로트라고 제 삶의 지향점을 좀 삼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꿈이 느리게 사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학습 속도가 빨랐습니다. 제가. 네. 10대 행복을 위해서 부모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저희 나부행성의 교육 운동에 동참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개인적 이유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가 행복하게끔 키우는 거 뭐 쉽게 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이가 이제 10대에 딱 접어들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이제 뭔가를 좀 달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오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수시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주변의 부모들을 보고서 그거 아니지 않아? 왜 저러지라고 이제 쉽게 내뱉었던 말들이 내 안에서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직면하게 됐었을 때 뭐가 문제인 거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들 찾다 보니까 잘못하다가 내 안에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이 아이를 정말 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나만의 문제인 걸까?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조금 다 같이 소리내 본다면 서로 그 불안감을 좀 떨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반란군에 동참해야 되겠다. 안 그러다가는 그 불안감에 아이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그냥
거기서 타고 남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네. 구독자가 20명을 넘었고 1호 반란군이 생겼고 네. 네. 그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하고 나이 차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어디서든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그 주변의 부모님들의 성향도 좀 많이 바뀌신 걸 느끼시나요? 완전히 느껴요. 네. 네. 정말 10년이면은 정말 뭐가 바뀐다고 말을 하는데, 큰애를 키웠을 때, 큰애 초등학교 보냈었을 때 부모들의 느낌하고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귀를 좀 그래도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을 제 주변에 좀 그래도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느낌? 한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 스스로 되게 위축이 되기는 했었어요. 뭔가를 말을 하다 보면 되게 은근히 지금 내가 이 안에서 따가 되고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내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을 보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마치 다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어느 순간. 그래서 난 반란군으로 난 소리를 좀 내고 싶어라고 하는 걸 이제는 감추지 말아야 되겠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뭐라고 보거나 하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내가 이제 감추거나 아니면 주저하면 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그들한테 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조금은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더 큰 용기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망설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네.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충분히 정말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너무 아파하지만 말고, 그리고 정말 아이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무엇이 아이를 정말 위하는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합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은 여러 개 올렸지만 아직까지 댓글이 하나밖에 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교육 주제라고 하는 것이 댓글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서로 공방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데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육은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의 아우성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로트님 저희 구호 아시죠? 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우리가 먼저 바뀌면 아이들의 삶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반란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부터!